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층 표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현재 군수가 출마하지 않은 장수군수 선거에서 3명이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세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양상입니다. 혁신도시의 불법 주차가 심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북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해 13.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 투표소가 문을 연 아침 6시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했습니다. 도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별로 모두 241곳.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곧바로 출력됩니다. 6월 13일 날 행사도 있고 대선 때부터 계속 미리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투표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사전투표 첫날 전라북도 유권자 152만여 명 가운데 20만 6천여 명이 투표해서 13.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4년 전 지방선거 때의 7.34%에 비해서 2배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도지사 후보들도 송하진 후보는 전주 효자 3동 주민센터, 신재봉 후보는 서신동 주민센터, 이광석 후보는 도청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투표는 토요일인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더 진행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지 선언이 40%에 이르는 교육감 선거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이 이뤄지자마자 김승환 후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가 터져나왔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만여 명은 촛불 정신을 계승할 적임자는 김승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희망, 부활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에게 끝까지 동참해 주심을. 김승환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은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조, 대한교육기관협의회 등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도내 6개 대학 명예교수 150명은 서거석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대를 전국 상위권 대학으로 올려놓은 저력을 통해 전북 교육의 옛 영화를 복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명예교수 1등은 서거석 후보만이 전북교육을 다시금 교육평가의 옛 영화를 복원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적임자라고.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와 교육청 일부 퇴직 공무원, 봉사단체 회원 1000여 명도 서거석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도내 446명의 퇴직 교사들은 이미영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시민운동가로 살아온 이미영 후보의 삶 자체가 훌륭한 교육이라며 학생에게 희망을 가르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교사 20년, 해직 10년, 그리고 교육시민운동가로서 이미영의 삶 자체가 바로 훌륭한 교육이었고 전북교육의 역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호진, 이재경 후보는 특정 단체의 힘이 작용해 당선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이 지지층 결집과 함께 40%에 이르는 부동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수구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절치부심해온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송화진 지사와 함께하는 힘센 장수군 4천억 예산을 달성하여 이제 장수군을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장수다운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배한진 후보는 장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수군을 새롭게 바꿀 인물은 배한진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장수 군민을 위해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숙 후보는 전북 최초의 여성 단체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군정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호 7번 이영숙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장수 발전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농협조합장을 2차례 지낸 무소속 김창수 후보는 농업과 경제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픔도 알고 농산물 팔아야 된다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고 행복한 장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장수를 만들어 보고죠. 장수군 수선거는 장영수 후보가 앞서가는 양상이지만 이영숙, 김창수 후보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장수군은 역대 선거에서 정당 바람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조방송이 주최한 6.13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 오늘은 치열한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익산시장 편이었습니다. 두 후보는 KTX 익산역, 익산시청사 문제 등을 놓고 한 채 양보도 없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민평당이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익산시장 선거. 두 후보는 첫 번째 상호토론 주제인 KTX 혁신역 문제부터 충돌했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민평당 측의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고, 정원일 후보는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며 받아쳤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됐던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선거 때가 딱 당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맞지 않다. 후보님 또 사퇴한다고 그랬었죠. 예. 다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집니까? 익산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가시도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표현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익산시청을 국비 사업으로 진다고 하면서 그 각 시군 읍면동 다 당했죠. 국비 사업으로 진다고 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허위 사실 얘기 더 하시면 이제는 문제 삼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식품 산업을 통한 농업 발전에 대해서는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식품 클러스터와 우리 농민들과 연계를 해서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급 센터를 좀 저희들이 그 국비 사업으로 200억짜리인가 300억인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신청을 해놨습니다. 두 후보는 익산의 대학생 동원 문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혐의로 지방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닷새 동안 주민 7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장애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에 한해 통만장 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지만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선거 당일 섬에 투표함을 옮기기 위해 경비함정 3척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함정으로 군산 관리도와 어청도, 방축도, 말도 등 4곳의 투표함을 육지로 옮기고 기상이 나쁘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군산항에서 72km 떨어진 어청도의 투표함이 4개 섬 가운데 가장 늦은 오후 9시쯤 개표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도시인 혁신도시가 불법 주차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가 3만 명 가까이 되는데도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데요. 전주시와 완주군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전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버스 전용 정차 공간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면 다른 차량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차지합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신도시로 여기 개발을 했는데 도로가 전부 완전 주차장화돼서 사람들 보행도 불편하고 아이들도 위험하고 해서 인근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도로 양쪽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곳 혁신도시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차량들은 중앙선 위로 주행해야 하다 보니 마주오는 차를 만나 난감한 상황을 맞기 일쑤입니다. 서로 양보 안 해줄 때는 여기서 저번에 10분, 15분 정도 계속 있었거든요, 뒤에서. 촉사고 제일 부담스럽고요. 애기들 튀어나올까 싶어 제일 부담스럽죠. 이중주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34곳의 주차장 부지가 조성됐지만 공영주차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혁신도시는 택지 규모가 워낙 큰 데다가 거기를 다 한꺼번에 살려면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다 보니 매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있었는데 다 매각이 됐죠. 예. 개인들한테. 인구 2만 6천 명의 신도시인 혁신도시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장 공모제 학교 8곳을 지정했습니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이 이리중앙초와 여산초 등 6곳이고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 시산초 1곳입니다. 또한 외부 인사에게 개방되는 초빙형이 이리공업고 1곳입니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교장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4년입니다.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연구가와 문화예술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주 문화특별시 시민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연구 모임은 앞으로 문화특별시 핵심 사업 발굴과 특별법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전북에서 4,795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됩니다. 또 건설 사업장 등 야외 사업장에서 무더위 휴식 시간제가 운영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촌에서는 마을 방송이 실시됩니다. 지난해 여름 전북에서는 모두 11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부안에 사는 약국 종업원 36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약국에서 약사 47살 김모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20차례에 걸쳐 현금 9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과 오존 농도는 모두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휴일인 모레 새벽까지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